네,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맹수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 오후부터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집중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층으로는 덥고 습한 공기, 상층으로는 대륙에서 네. 확장한 덥고 건조한 공기가 이중으로 덮고 있었었는데 이 더운 공기들이 각각 동서쪽으로 네. 분리되면서 그 틈 사이로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요. 네. 남쪽으로는 계속해서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남쪽에서 워낙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강렬하게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두 공기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밤 사이에 극한 호우가 내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유독 이제 밤 사이에 강하고 집중되는 호우가 내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명 야행성 예. 게릴라 호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낮 같은 경우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지면이 달궈지게 됩니다. 그런 그 복사 열기는 더운 공기는 좀 상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간에 굉장히 강한 공기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난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에어 커튼인 거죠. 예. 그래서 서쪽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낮 동안에는 어느 정도 좀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갖는데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이제 예. 밑에서부터 이제 상층으로 올라가는 그 에어 커튼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더 강렬하게 비구름을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하층 기류가 유입되면서 아무래도 좀 밤사이에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전 이제 4시부터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하고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에 비 피해로 인한 그런 소식들도 좀 들어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밤 동안에 이제 도로가 침수되고 어제 예. 밤에 퇴근길 무렵부터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천 주변에 지금 통제가 좀 출입이 금지가 되거나 특히 이제 청계천이라든지 안양천의 예. 29곳은 이제 통제가 되고 또 4곳의 하천 이제 둔치 같은 경우에도 통제가 금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아마도 밤 사이에 지금 많은 양의 비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린 비의 양을 좀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충청 남도 지역 서해안에 인접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지역을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하루 만에 4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장마철 한 달 한철에 내려야 될 비가 거의 하루 만에 내린 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밤 사이에 많은 양의 지금 추가적인 피해가 이제 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따라서 새벽 3시, 4시를 기해서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강화된 그런 이제 정부의 대응 체계로 지금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충남 당진 서산 일대 밤새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당진천 범람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피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청권에 피해가 유독 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발생을 했던 날을 따져보면은 한 7월 15일경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맘때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오는 이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는 예. 그 정체전선이 위치하기에 이제 충청도 지역에 좀 자주 좀 네. 위치하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서쪽으로는 다량의 네. 수증기가 유입되는 이제 위치가 바다를 접하고 있고요. 동쪽 같은 경우에는 산맥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체전선이 이렇게 오랫동안 강하게 머무를 경우에는 산맥의 상승 효과와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예. 폭발적으로 이들 지역에 많은 양의 이제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에게 지금 이 시각에 당진 채운교에 대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폭우와 관련해서 일부 기찻길들도 막혔거든요. 아까도 뭐 채운교의 상황을 보면 도로에 뭐 자동차들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움직이지 않게 통제가 돼 있는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이제 다른 뭐 기찻길들도 막히고 또 휴교령도 좀 내려졌다고요. 아마도 이제 피해 상황들은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 지금 보고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코레일은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그리고 자강선은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 그리고 서해선은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지금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당진과 서산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는 일제히 휴교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오전 중에도 지금 이제 피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뭐 대피령이라든지 이후의 상황들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재난 문자 형태로 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앞으로 지금 비가 모레까지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지역 주변의 피해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속보 자목으로도 전해드렸지만 당진천이 범람을 해서 당진초와 주민센터로 체육센터로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교외로도 대피해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 재난 문자 주의 기어서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도권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비가 더 올 거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대표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종로구 예. 송월동에 위치한 곳이 100mm 이상인데 워낙 지역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히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mm가 남는 양의 비가 거의 하루 만에 내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 예보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 추가적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 양을 좀 살펴보면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에서 많게는 150mm인데 지금 밤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됐던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네.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앞으로는 18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강원도 지역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었는데 지금 강원도 지역으로도 50에서 150mm, 그밖에 이제 전북과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10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일단 오늘 하루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이제 이 비구름대가 좀 남부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걸쳐서 남부 지방으로도 뭐 많게는 거의 200mm에 가까운 비가 이제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에 대한 피해, 뭐 극한호우에 대한 침수 피해도 있기도 예.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에는 집안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집안이 뭐 옹벽이 무너지거나 그렇죠. 집안이 침수되거나 주변에 산사태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계속해서 주 후반까지는 이제 이런 보도의 어떤 채널에 대한 보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강한 비가 주말 정도, 주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그친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동서로 흩어졌던 상하간의 더운 공기가 네. 다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주와 같이 다시 폭염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시 폭염의 시작이다라고 또 알려준 대표적인 예가 네. 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6호 태풍으로 발달할 태풍의 이제 열대 요란이 이제 6호 태풍으로 발달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6호 태풍의 경로를 좀 살펴보면은 동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서쪽, 중국, 홍콩 쪽으로 향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 말은 즉 우리나라에 다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득 메우게 된다라고 하면 태풍이 피해갈 정도에도 폭염이 다시 다음 주에는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호우 강도에 따라서 위험도나 뭐 대처 방법 다를 것 같습니다. 피해 막으려면 어떤 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특히 경기 남부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중심에서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당 10mm의 비만 내리더라도 우산을 쓰고도 비가 맞는 불편한 네. 상황인데 이게 20에서 30mm의 비가 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2-3시간만 하더라도 침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당 50mm, 급기야는 한 80mm 이상의 비가 된다라고 하면 단시간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침수하고 지하도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이제 비의 상황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비보다는 대피 상황에 매뉴얼에 맞춰서 좀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